회의에 앞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남주 보건소장님은 장기 재직 휴가로 인해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안동시의회 제1차 정회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안동시의회 회의 규칙 제35조에 따른 5분 자유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언은 우창하, 김세롬, 이재갑, 송강영, 여주희 의원님이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우창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 시간을 지켜 5분 자유 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동 시민 여러분, 북구 서우 송화 지역구의 국민의힘 우창하 의원입니다. 제가 준비한 5분 발언의 주제를 보고 아마도 의아해 하실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 제언하고자 하는 오늘 5분 발언의 주제, 유럽 가지 않을 이유가 없었다는 2016년에 발간된 한 여행 수필 서적의 제목입니다. 제목을 들은 여러분께서는 여행을 떠난 이 책의 저자로 혹시 어떤 인물이 떠오르시는지요? 퇴직 후 유럽 여행을 떠나는 60대의 가장, 혹은 새로운 길을 찾아 이직하려는 30대 어느 청춘일 수도 있겠습니다. 여행이라는 단어 앞에서 여러분들이 이 책의 저자로 생각하는 수많은 경우의 수 가운데 아마 저를 포함하는 많은 분들이 이 단어를 놓치고 계시지 않을까 합니다. 바로 장애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20대의 한 여성 장애인입니다. 사람들은 그녀의 여행을 도전이라고 그녀의 열정을 대단하다고 박수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남들과 같은 평범한 일상의 여행이 왜 이 저자에게는 도전이 되어야만 했을까요?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장애인의 여행이 도전이 되어야만 하는 오늘의 관광 현실을 알 수 있습니다. 관광약자에 있어 우리의 관광 현실이 그만큼 열악하다는 것입니다. 2020년 장애인 실태조사에서 장애인의 문화, 여가 활동 중 89.4%가 TV 시청이며 여행은 5.4%의 낮은 비율로 조사됐습니다. 2021년 국민여행보고서에서 93.9%가 여행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된 바에 반해 장애인의 삶 패널 조사에서 장애인 응답자의 86.5%가 여행을 다녀온 적이 없다고 답을 한 것을 보면 장애인의 여행 현실이 여전히 걸음마 수준이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사실은 그러한 문제가 비단 장애인뿐만 아니라 고령자, 임산부, 그리고 일시적인 이동약자 모두에게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실정을 개선하기 위해 문체부는 2015년부터 관광지를 찾는 누구나 관광에 제약을 받지 않도록 관광지를 무장애 공간으로 만드는 열린 관광지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동의 현실은 어떨까요? 다행히 우리 안동도 원령교와 선성현 문화단지 두 곳이 2024년 열린 관광지로 선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서야 열린 관광지 타이틀을 얻는다는 것은 그만큼 안동의 무장애 관광 환경이 낙후되어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특히 안동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일명 BF 인증 현황을 보면 2023년 기준 9개 장소에 불과하며 이 중 6개 곳이 관광지의 공중 화장실입니다. 문화시설은 그나마 최근 문을 연 임난 역사공원 전시관 단 한 곳뿐입니다. 장애인 또한 안동의 관광지 안에 있는 모든 관광 콘텐츠를 비장애인과 똑같이 누릴 수 있는가라는 물음에 우리 중 그 어느 누구도 그렇다라고
확신에 찬 대답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자연과 유적 그리고 다양한 문화 관광지를 보유한 안동이 역사 문화 도시이자 관광 거점 도시의 위상에 걸맞도록 누구나 여행할 수 있는 보편적인 관광 환경 조성이 절실할 때입니다. 이를 위해 본 의원은 안동의 무장의 관광 환경 조성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먼저 관광지의 연계성 확보를 위한 하드 인프라 구축입니다. 실제로 문체부에서는 열린 관광지의 확장 사업으로 2022년부터 관광지 간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3년간 최대 40억 원을 지원하는 무장애 관광도시 조성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교통 편의시설 등의 개선을 통해 각 관광지 간의 이동성을 높이는 것으로 우리 시 또한 열린 관광지 개선 사업과 맞물려 이에 대해 더욱 적극적으로 행정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러한 하드 인프라의 효용 가치를 높이기 위한 무장애 열린 관광의 웹 정보 환경 조성입니다. 장소의 정보는 관광지를 선택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입니다. 스크린 리더, 음성 인식, 고대비 보기 등의 같이 여러 장애 유행과 관광객 유행을 고려한 웹 정보 구축으로 누구나 어려움 없이 관광 정보에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서비스를 공급했을 때 정작 그 수혜가 나타나지 않는 유명 무실한 정책이 되지 않도록 많은 관광 취약층이 관광을 매개체 삼아 밖으로 나올 수 있는 무장애 관광 코스 개발 및 지원 제도 마련입니다. 유네스코 세계 유산 도시로서의 지향해야 할 보편적 가치란 그 문 앞에서 누구나 평등해질 때야 비로소 실현될 것입니다. 전국의 장애인 수는 지난해 기준 264만여 명으로 일시적 이동 약자와 고령자 등의 관광 약자까지 고려하면 관광객의 사각지대에 있는 잠재적인 관광 수요는 300만 명에 육박할 것입니다. 여행이 도전이 아닌 일상이 되는 그날 열린 관광 환경 조성으로 안동 여행의 문턱이 없어지는 그날 안동의 관광 산업은 분명 그 위상이 달라질 것입니다. 이를 위해 행정적, 제도적 기반을 선제적으로 마련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창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세럼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 시간을 지켜 5분 자유 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동 시민 여러분, 북구 서울 송화지역구의 더불어민주당 김세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위기에 빠진 안동 농업의 해법으로 스마트 농업 대전환을 제안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농촌의 인구는 감소하고 고령화로 일할 사람이 없습니다. 기후위기는 농부의 희망을 꺾어버립니다. 농산물 가격은 수급 불균형과 다단계 유통으로 생산자도 소비자도 불만입니다. 농업 정책은 매년 발표되고 있지만 농가의 살림살이는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뒷걸음만 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안동 농업의 현실이며 한국 농업의 현 주소입니다. 위기에 빠진 안동 농업은 어제와 다른 방식으로 고령화, 기후위기, 유통구조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농업의 패러다임 대전환이 요구되며 스마트 농업이 유일한 해법입니다. 정부는 2027년까지 스마트 농업 보급률을 농업 생산의 3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법률적 뒷받침도 마련했습니다.
스마트 농업을 육성하기 위한 법적 기반인 스마트 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7월 26일부터 시행됩니다. 전국의 많은 지자체는 스마트 농업 전환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북도는 농정 비전의 핵심으로 스마트 농업으로의 전환을 내세웠습니다. 상주시는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예천을 포함한 전국 14개 시군은 지역 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을, 그리고 청송군은 대규모 스마트팜 복합문화단지 조성을 추진하면서 민간 투자금 2,500여 원을 유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존경하는 건기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건기창 시장님과 신동보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도농복합도시인 안동의 스마트 농업은 추진 속도와 방향에서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정부와 타 지자체의 발빠른 움직임에 따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환경 요인 등 농업 분야의 표준화와 첨단 기술의 융합은 어렵고 막대한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럼에도 안동 농업의 미래를 위해 스마트 농업으로 대전하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안동형 스마트 농업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한국 스마트 농업의 메카 마스터 플랜을 수립해야 합니다. 스마트 농업 육성법은 국가와 지자체가 스마트 농업 및 연관 산업의 육성과 지속 발전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동시가 수립할 스마트 농업 정책은 담대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 스마트 농업의 메카로 만들겠다는 확실한 비전과 에그테크 개념을 포함한 마스터 플랜을 구축해야 합니다. 둘째, 안동형 스마트 농업 확대 및 보급형 패키지 개발입니다. 안동은 국내 최초로 노지 스마트 농업 시범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었습니다. 사업 성과도 좋습니다. 생산성과 상품화율은 각각 25%와 10% 향상되었고 노동시간과 병충해 피해는 약 50%나 감소했습니다. 시범 사업에 60여 농가가 참여했는데 향후 안동과 전국의 과수농가로 확산할 수 있도록 투자비 부담을 덜 수 있는 보급형 스마트 농업 패키지 개발이 절실합니다. 셋째, 스마트 농업 지원 거점 단지와 육성 지구에 집중해야 합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스마트 농업 거점 단지와 육성 지구 지점은 안동 스마트 농업의 활성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지자체만의 재원 및 노력으로는 첨단 농업의 활성은 더디고 한계가 있습니다. 안동 농업의 미래가 달려있다는 절박함으로 사업권 확보에 집중해야 합니다. 사업권 확보를 위해 필요한 부지 확보, 관련 인프라 정비, 재정 투입 계획 등 거점 단지 및 육성 지구 지정 요건별 충족 여부를 진단하여 선제적으로 준비해야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스마트 농업의 다양성 추구입니다. 안동의 스마트 농업 면적은 70헥타르 수준으로 대부분 노지 가수형입니다. 생산 품목은 사과 83%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이어 애호박, 딸기, 오이 등은 스마트 온실에서 일부 생산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스마트팜 도입 현황은 축산이 60%로 가장 많고 시설 원예, 노지 가수, 노지 채소 순으로 스마트 축사를 제외하곤 온실형 식물 공장 등이 다수를 차지합니다. 안동의 스마트 농업은 노지 과수의 차별화를 유대 스마트 온실, 식물 공장, 연구동 등 기업형 스마트팜도 유지하고 품목의 다양화도 필요합니다. 스마트 농업으로의 전환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스마트 농업은 자동화, 정밀화, 무인화를 촉진해 기후변화와 노동력 부족, 식량 안보 등 농업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빠르게 육성, 보급, 확산하느냐에 우리 농업의 미래가 달려 있을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세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갑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 시간을 지켜 5분 자유 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갑 의원입니다. 회사가 전쟁터라 밀어낼 때까지 그만두지 마라. 밖은 지옥이다. 웹툰 미생의 명대사를 기억하십니까? 지난해 전체 자영업자는 568만 9천 명으로 2014년 이후 가장 많았습니다. 그중 60세 이상 자영업자 수는 전년보다 7만 4천 명 늘어난 207만 3천 명으로 전체의 36.4% 역대 가장 높았습니다. 생계를 잇기 위해 은퇴 후 자영업에 뛰어들거나 은퇴하지 않고 계속 일하는 자영업자들이 2018년 대비 29.5% 증가했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살림살이는 어떠합니까?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출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올해 3월 말 기준 개인 사업자 중 대출이 있는 사람은 전체의 60%로 늘어났습니다. 이는 개인 신용대출을 제외한 개인 사업자 명의로 대출을 한 사람 335만 9,590명의 대출 잔액은 총 1,112조 7,397억 원으로 2019년 말 대비 2019년 말 738조 641원과 비교해 50.8% 증가했습니다. 고금리 장기화와 민간 소비 위축으로 부단히 일을 해도 빚이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노인 자살률 압도적 1위, 2시간마다 1명의 노인이 자살로 사망하고 있습니다. 노인 자살, 노인 빈곤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출산율 또한 전년 4분기 합계 출산율이 0.6명대로 기록을 갱신하였습니다. 한국은행은 저출생 고령화에 대응하지 못하면 2050년대에는 마이너스 경제 성장을 예측할 수밖에 없다는 진단을 내놓았습니다. 재정 여건은 어떠합니까? 지난해 국세 감소로 인한 자연 감소분을 포함하여 지방교부세가 764억 원 줄어들었으며 올해도 1월부터 4월까지 국가세수 감소분은 8조 4천억 원으로 재정 자립도가 낮은 우리 시의 재정 여건은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계획성 있는 재정 운영과 민생을 살리는 수요자 중심의 정책 발굴이 요구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안동시의 지난 2년에 걸친 재정 운영과 제시되는 정책은 과연 우리 시가 당면한 문제에 대한 적절한 처방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전년도 재정 운영에 대한 결산 자료를 확인해 볼 때 전부서에 걸쳐 예산 과다 편성과 불용액이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해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예산 집행 노력 미비로 인한 페널티 154억 원, 행사 축제전 경비 과다로 인한 페널티 41억 3천만 원 등 그 밖에 다른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재정 운영 평가에 따른 올해 보통교부세 삭감액은 126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원도심 활성화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한국 부동산은 상업용 부동산 임대 동향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올해 1분기 구도심 소규모 상가 공실률은 7.3%로 전년도 같은 기간 2.2%에 비해 3.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입증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장날 노점상 줄 세우기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당면한 문제를 하기 위한 우선적이고 적절한 처방인지 묻고 싶습니다. 상수도 사업 누적 적자액은 216억 원이며 매년 큰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수도 요금을 현실화하라는 국가 수도 요금 정책에 반하는 감면 요구는 일반 회계 결손 지원을 전제로 합니다. 이미 1단계 29.9%, 평균 46.4%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정용 상수도 요금을 추가로 감면하자는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결국 갈등과 분열을 부추기는 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소모적인 논쟁, 이제는 중단합시다. 다시 강조합니다. 기초가 없으면 계단을 오를 수 없습니다. 기초 없이 오른 성취는
단계를 올리는 것이 아니기에 성취 후 다시 바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요란한 포장과 선동이 아닌 구체적 재정계획과 집행 노력으로 설득의 정성을 기울여 주십시오. 고 홍세화 선생이 남긴 말씀으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어려운 게 아니라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인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이재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광영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 시간을 지켜 5분 자유 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동 시민 여러분, 해화평화 안기동 지역구 손광영 의원입니다. 지난 6월 12일 인마댐 수상태양광 집적화 단지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는 내용이 각종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보도에 의하면 한국수자원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은 각각 70여억 원의 자본금을 공동 출자하여 사업 시행 법인을 설립하였으며 올 연말까지 안동 인마댐에 47.2메가와트의 규모의 수상태양광 발전소를 건립합니다. 732억 원이 투입되는 인마댐 수상태양광 발전소는 2만 2천여 가구가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연평균 6만 1,563메가와트 아워의 전기를 생산한다고 보도된 바 있습니다. 이 사업은 지역 주민도 투자자로 참여하여 수익을 배분받는 주민 참여형 수상태양광 사업으로 주목받아 왔으며 2023년 3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경기사업 허가를 받아 다음 달 7월에 공사 착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원 의원은 이 사업이 공사 착공을 앞둔 상황에서 산업통상자원부의 인마댐 수상태양광 집적화 단지 지정을 신청한 집행부는 사업 추진으로 인해 지역의 수자원 환경과 내수면 어민 등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주민 참여형 수상태양광 사업의 취지에 맞게 지역 주민들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인마댐 수상태양광 집적화 단지 사업에 대한 철저한 감시가 필요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집행부는 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우려되는 인마댐 수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철저한 감시가 필요합니다. 이 사업은 조건부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하였습니다. 즉 환경부에서 조건부로 승인한 내용은 사업 시행자가 사업을 시행하면서 반드시 보완해야 합니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마댐 6.6km 하류에 안동 상수원 보호구역이 위치하는 바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기관인 안동시와 사전 협의하여
입지의 적적성 여부, 비상 상황 대비 대응 계획 등을 수립 시행할 것, 태양광 묘들의 태양빛 반사로 인한 조류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낮은 반사율 묘들 사용 계획을 이행할 것, 패널 등 시설물은 수도법에 의한 수도용 위생 안전 기준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할 것, 수상 태양광 발전 설비의 설치는 주변 지역과 조화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수상 태양광 설치 운영으로 수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정 관리하고 운영 완료 시까지 모니터링을 통한 입맛댐 및 반변천 수생태계 변화가 확인될 경우 추가 저감 대책을 수립 시행할 것, 수상시설물 및 전기실의 경우 하계 우기 태풍 발생과 동계 결빙 시에 부가적인 안전관리가 요구되는 구조물이므로 이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을 철저히 할 것, 수상 태양광으로 인한 수질 오염 또는 생태계 변화가 명확한 경우 적극적인 문제 해결과 계획에 따라 수상 태양광을 즉시 철거할 것 등입니다. 집행부는 이와 같은 승인 조건을 보안 이행하는지를 철저히 감시하여 입맛댐 수생태계의 악영향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그리고 집행부는 지역 주민들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전 점검을 해야 합니다. 사업 시행자는 금융대출 등으로 50억 원의 자금을 조성하여 주민 명목으로 투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50억 원으로 발생되는 전기 판매 수익은 관련 법령 및 투자 협약에 따라 대상 주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한국수자원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은 이 사업으로 신재생 에너지 확보에 만족하고 발전 수익은 전액 지역 주민들에게 환원하기를 촉구합니다. 다음으로 집행부는 수상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 후의 관리에 대해 세심한 감시를 해야 합니다. 수상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했다고 본 사업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관리가 더욱 중요합니다. 태양광 패널 설치가 녹조 발생에 영향을 끼치지는 않는지, 태풍 등으로 인해 태양광 패널이 파손되지 않는지, 태양광 패널 설치로 인해 수생태계의 교란이 발생하지 않는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수상 태양광은 합천군 등 7개 지역에서 설치 운영하고 있는 만큼 먼저 추진한 지역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한 사례 등이 있다면 신속히 파악하여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안동시민 여러분, 경기의장님, 이재갑 선배 의원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경기창시장님, 신동보 부시장님을 비롯한 1,500여 공직자 여러분, 집행부는 이 사업으로 15만 안동 시민과 인근 지역 주민들을 위한 깨끗한 물 확보와 공급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내수면 업 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으면서 발전 수익이 최대한 지역 주민들에게 환원되도록 이 사업을 철저히 감시할 것을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송광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주희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 시간을 지켜 5분 자유 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동 시민 여러분, 국민의힘 여주희 의원입니다. 아프리카 속담에 노인 한 명이 죽으면 도서관 하나가 사라지는 것과 같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어르신들의 경험과 지혜가 세상을 더욱 풍요롭게 한다는 뜻입니다. 안타깝게도 작년 한 해 보행 중 교통사고로 사라진 65세 이상 도서관이 550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가 노인 보행 안전에 매우 취약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노인이 안전한 안동을 실현하고 노인들의 교통사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노인보호구역 확대 지정을 촉구하며 AI 기반 지능형 안전지킴이 시스템 구축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 10만 명당 노인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16.5명으로 OECD 회원국 평균인 5.9명보다 2배 이상 높아 10년 연속 OECD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습니다. 교통인프라 개선과 자동차 성능의 진화로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해마다 줄어들고 있지만 급격한 고령화와 고령 운전자 증가로 인해 노인 교통사고 비율은 오히려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보행사고 사망자 중 노인의 비율이 전체의 62%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고령자 보행 안전을 위한 대책이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동시는 과연 노인 보행이 안전한 곳일까요? 2024년 현재 안동의 13세 이하 어린이 인구는 15,230명이고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56,600명으로서 노인 인구는 어린이 인구의 3.3배 이상 많습니다. 그러나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은 33개, 노인 보호구역은 69개로서 그 비율이 노인 인구의 급격한 증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안흥동 안동농협 부근은 행안부가 발표한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다발 지역 중 전국 10위에 올랐을 만큼 우리 안동은 노인 보행사고 안전에 취약한 곳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 2019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안타깝게 사망한 김민식 군 사고 이후 시행된 일명 민식이법을 기억하실 겁니다. 이 법 개정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는 신호등과 가속 단속 카메라 설치가 의무화되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안전운전 부주의로 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는 가중 처벌하는 법률 개정안도 신설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린이 보호구역과 달리 노인 보호구역에는 가속 단속 카메라 설치 의무가 없고 교통사고 시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형사처벌도 받지 않습니다. 단속 카메라가 없다 보니 단속과 계도가 어렵고 사고 예방 효과에도 의문부호가 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노인보호구역에서라도 안전하게 보호받아야 할 어르신들의 생명과 건강이 오로지 운전자의 상황 판단과 양심에 맡겨야 하는 현실이 지속되는 한 노인 교통사고 사망자 수 OECD 1위 타이틀을 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어르신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노인 보행 안전 확보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먼저 우리 시에 지정된 노인 보호 구역의 정비와 확대 지정을 촉구합니다. 노인 보호 구역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신호기, 안전표시, 도로 부속물의 보수가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 도로관리청과 함께 조속히 정비하고 추가 지정이 필요한 구역을 선정해 확대 시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노인보호구역에서도 어린이보호구역과 동일하게 가속을 단속하고 운전자에게 노인보호구역을
명확하게 인지시켜 안전운전을 유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최근 천안시는 관내 13개 주요 도로에 AI 스마트 교차로, AI 보행 신호 연장 시스템, 긴급 차량 출동 알림, 전광판 등 첨단 솔루션을 구축하고 상용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제주도 역시 올해부터 도내 노인보호구역 9개소에 스마트 횡단보도 시스템을 전면 시행하였으며 이 외에도 대구, 광주, 청주, 용인 등 전국은 지금 지능형 교통 시스템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AI 기반 지능형 안전 지킴이 시스템은 무인 단속 카메라를 활용해 차량의 감속을 유도하고 능동형 카메라가 움직이는 사물을 인지하여 음성 및 영상으로 운전자에게 상황을 전달해 방어 및 안전운전을 유도합니다. 지능형 안전지킴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그동안 운전자의 상황 판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어르신들의 보행 안전을 확보할 수 있게 되어 교통사고 발생률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노인들의 생명과 건강,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지자체의 의무와 책임은 더욱 크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로부터 노인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사고 발생 확률을 낮추고 사고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는 안전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현명한 지혜로 가득한 소중한 도서관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안동시의 적극적인 검토와 사업 추진을 촉구하며 이상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주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안건 처리와 관련하여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사전에 발언 신청이 없는 안건은 질의 토론을 실시하지 않고 이 유무를 물어 의결하고자 하며 이의가 있으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회의 중이라도 발언 신청이 있으면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오늘 안건 처리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동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 질문을 하실 의원은 권기현 의원으로 본 질문에 대하여 일괄 질문, 일괄 답변 방식으로 신청하셨습니다. 따라서 권기현 의원님께서는 먼저 일괄 질문하신 후에 시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오셔서 일괄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정 질문에 앞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괄 질문, 일괄 답변 방식의 경우 질문 및 답변은 안동시의회 기본조례 제5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각각 20분 이내로 하실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의장의 허가를 받아 10분 이내에 보충 질문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의원님과 시장님께서는 이 점을 유념하셔서 질문 및 답변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권기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동 시민 여러분, 옥동 지역구 국민의힘 권기윤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귀중한 시정 질문에 기회를 준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안동 바이오생명 국가산업단지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한 추진 전략과 국립의과대학 유치와 관련해 권기창 시장님께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2023년 3월 15일 안동시는 시성격 60년 만에 처음으로 온 시민들이 그토록 염원하던 국가산업단지 후보지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그동안 저출산, 청년인구 유출 등으로 인한 인구 감소와 장기화된 경기 침체로 경제 활력을 잃어버린 안동으로서는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경북 북부권 중심 도시로 제도해 갈 수 있는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24년 현재 안동 국가산업단지는 최종 선정이 아니라 후보지에 불과해 당장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뒤 중앙행정기관과 협의 및 심의를 거쳐 후보지 딱지를 떼야 하는 등 이제 막 첫 걸음마를 시작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시장님, 안동 바이오생명 국가산단의 기업 유치 목표와 유치 기업의 규모 및 업종의 기준은 무엇이며 우량 기업 유치를 위한 안동시의 전략은 무엇입니까? 가시적인 기업 유치 실적에 매몰되어 미래 성장 가능성이 불분명하거나 부실한 기업을 유치한 우려를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회사 자본금, 종업원 수, 미래 기업 발전 가능성, 안동시에 적합한 기업체의 유형 등과 같은 기업 유치 기준과 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해야 산업단지 전체의 경쟁력을 키울 수가 있습니다. 또한 당장의 기업 규모는 작더라도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강소기업을 유치해서 글로벌 기업으로 육성할 수 있는 적극적인 지원도 겸비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안동시 행정이 지금보다 더 조직적이고 전략적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국가산단 최종 선정과 기업 유치를 위한 담당 부서가 우수 기업을 유치하고 국가산단을 성공적으로 정착시키는데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조직 구조라고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은 학계 정재계에 민간 전문가까지 포함시키는 국가산단 TF단을 조직해서 국가산단 조성, 기업 유치 업무를 전문적,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싶은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5월 현재까지 안동 국가산단 입주 희망 MOU를 체결한 기업은 총 6개 업체입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업무 협약은 입주에 강제성이 없고 경제 사정에 따라 상황은 얼마든지 유동적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규 기업 유치 노력과 함께 기존 협약 기업들에 대한 상시 관리와 원활한 소통을 유지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시장님, 현재 기업 유치 실적은 당초 계획과 비교해 달성률은 어느 정도입니까? 또한 6월중 예비 타당성 조사 신청을 하고 9월쯤 결과가 나온다고 알고 있는데 이런 정도의 유치 실적으로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를 확신할 수 있습니까? 안동 국가산단의 경우 이 수도권에 위치한 지리적 불리함으로 인해 기업 유치가 쉽지 않기 때문에 안동시의 기업 유치 노력을 되돌아보고 재점검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미시는 SK 하이닉스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를 위해 10년간 용지 30만 평 무상 임대를 제안했고 기업 투자 시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을 최대 100억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새만금 산업단지는 사업부지를 평당 50만 원에 공급하고 있고 서울은
창동 차량기지 개발에 입주 시 50년 장기 임대단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2,500억 원 투입해 이공계 석박사 외국인 인재 1,000명을 유치하고 내국인과 똑같은 출산 양육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시장님, 수도권에 비해 교육 수준, 거주 환경 등 기업 입지에 필요한 인프라가 부족한 안동은 다른 지자체와 차별화된 파격적인 인센티브 제시가 필요할 것 같은데 안동시가 국가 산단 기업 유치를 위해 공부하고 있는 당근책은 무엇입니까? 안동시가 내건 시 등록세 50% 감면, 분양가 평당 70만 원 공급,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이라는 유치 조건은 타 지자체의 획기적인 지원책과 비교하면 도라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특히 시 등록세는 안동시가 의지만 있다면 관련 법에 따라 75%까지 감면이 가능함에도 안동시는 50%의 감면에 그치고 있습니다. 시장님, 과연 안동이 제시한 이 정도 지원책으로 우수 기업 유치가 가능하겠습니까? 보다 더 획기적이고 혁신적인 유치 지원책 마련은 어렵습니까? 앞서 예로 들었던 SK 하이닉스가 구미시가 아닌 수도권인 용인시를 선택한 가장 큰 이유는 다름 아닌 사람이었습니다. 반도체 산업은 숙련된 고급 인력이 많이 필요한데 이들 대부분이 수도권을 벗어나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안동 국가산단 역시 바이오, 백신, 제약 관련 고급 인력이 필요하고 지역에서 충분한 인재가 공급될 때 기업들의 입주 의향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 안동이 교육 발전 특구로 지정되고 지역 대학이 글로컬 대학으로 선정되는 등 지역 특화형 우수 인력 양성의 토대가 만들어졌다는 점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수한 인재를 길러서 국가 산단과 연계해 지역에 정착시키고 인구 유치를 방지하며 나아가 지역 발전을 이끄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를 위해 안동시가 구상하고 있는 구체적인 로드맵은 무엇입니까? 우량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교육, 의료, 문화, 인프라도 충분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 인재 양성과 지역 정주의 선순환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으면 우수기업 유치도 지방 소멸 위기 극복의 골든타임도 모두 놓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다음으로 국립안동대학교 의과대학 유치와 관련해 질문하겠습니다. 경북은 지역 의료 인프라가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서 공공의료 인력 양성과 공공병원 확충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특히 치료가 충분한데도 사망하는 치료 가능 사망률이 57.8%로 전국 1위이고 전국에 있는 47개 상급 병원이 경북에는 하나도 없다는 것만 보더라도 경북의 응급의료 인프라 부족은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본 의원은 시정 질문에 앞서 의대 유치를 위한 안동시의 추진 전략과 계획을 제출받았습니다만 다른 지자체의 사례와 비교해 보면 안동시의 유치 노력은 너무 소극적이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목포시는 지난 2020년 전남도의회, 목포시의회, 목포대, 순천시의회, 순천대 등과 유치에 공동 협력하기로 하면서 같은 해 8월에는 목포대 의과대학 유치 추진위원회를 결성했고 2021년에는 당장정학 TF단을 구성하여 활발히 유치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또 2023년 10월에는 목포시, 우왕군, 영암군, 해남군, 진도군 의회가 목포대 의과대학 설립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으며 전남도내 182개 기관 직능 시민단체가 전남도민 추진위원회를 결성해
왕성하게 활동 중이기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옥포 시장이 국민의힘 당대표, 더불어민주당 정무실장을 차례로 면담하는 등 여야를 막론하고 의대 유치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는 점과 비교해 보면 안동시의 유치 노력은 여러모로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또한 경북에서 함께 의대 유치에 뛰어든 포항의 경우 바이오 헬스 산업과 의과대학을 연결해 미래의 발전을 초석으로 삼겠다는 구상을 밝히고 있어 안동이 내세우고 있는 바이오 백신 산업과의 유사성으로 인해 자칫 안동시가 비교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의 시선도 있습니다. 시장님, 의과대학 유치 노력이 아직까지 이렇다 할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의대 유치 노력의 한계와 향후 유치 전략은 무엇입니까?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앞서 말씀드린 목포 사례와 같이 안동시뿐만 아니라 영북 북부 지역 전체가 함께 북부권 의대 신설에 동참할 수 있도록 설득하고 정치권과 재계, 민간단체 등 사용할 수 있는 인적 자산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은 동의하십니까? 그리고 시민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한 일이라면 집행부와 더불어 의회도 함께 힘을 합쳐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의과대학 유치는 취약한 지역 의료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의미 외에도 열악한 지역 정주 여건을 개선해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는 측면에서 이제는 안동시가 주도적인 위치에서 적극적으로 유치 활동에 나서주기를 촉구하겠습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어야 보배란 말이 있습니다. 강강 거점도시 선정, 자연환경 보전지역 환경영향평가 통과, 바이오 생명 국가산단 후보지 선정, 글로컬 대학 30 지정, 교육발전 특구 지정, 문화특구 조성사업 선정 등 경북 북부권 중심 도시로 재대역할 수 있는 구슬은 이미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구슬들을 잘 깨워서 안동을 새로운 도약과 번영으로 이끌 보배로 만드는 것은 금기창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그리고 안동시 의회가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으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안동의 찬란한 미래를 위해 집행부가 행정으로서 최선을 다해준다면 안동시의회 역시 길을 열어주고 등불을 밝히는 동반자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오직 시민만을 바라보며 시민 행복을 위해 적극적인 사고의 전환과 행정의 혁신을 촉구하며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권기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안동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들었으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권기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주민과 더 깊이 소통하고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으로 새로운 안동 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열정과 헌신의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시정 현안에 대한 깊은 관심과 다양한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며 의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시민의 목소리가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율해 나가겠습니다. 권기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기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안동 바이오생명
국가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동 국가산단의 기업 유치 목표와 유치 기업 규모 및 업종의 기준, 기업 유치를 위한 전략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동 바이오생명 국가산업단지는 안동 바이오 백신 클러스터 고도화 계획의 핵심으로 기존 클러스터의 전주기 지원 인프라를 활용한 시너지 효과 극대화를 위해 바이오 의학 산업을 중심으로 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바이오 산업은 장기간의 연구 개발과 많은 자본을 필요로 하여 신규 기업의 진입 장벽이 높은 산업입니다. 하지만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산업이 세분화되고 이에 따른 수요 확대와 다양화로 인해 다양한 동종, 이종 산업과 융합하여 점점 영역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신영역 시장 선점을 위한 벤처 기업과 대기업 간의 협업이 확대되고 있으며 밸류체인 내 기업 간 협력 또한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안동시는 핵심적인 앵커 기업 확보를 최우선적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앵커 기업의 낙수 효과를 바탕으로 벤처 기업을 적극 발굴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언급하셨듯이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선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바이오 산업 특성상 획일적인 기준으로 기업 유치 여부를 결정하게 되면 숨은 원석 같은 기업을 놓치게 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에 지역 앵커 기업과 협업하는 벤처 기업을 우선적으로 유치하고 그 외의 기업에 대해서는 정량, 정성적으로 기업 가치를 평가하여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회발전 특구 및 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을 통해 국가 산단의 경쟁력을 제고하여 핵심 앵커 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산자부에서 추진 예정인 첨단산업 테크허브와 연계한 혁신 생태계 조성을 통해 바이오 의학 산업의 밸류체인을 한 단계 진보시켜 성공적인 국가 산단 조성 및 조기 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다음, 현재 국가 산단 최종 선정 및 기업 유치를 위한 담당 부서는 어디이며 담당 공무원의 수가 적정한지 충분한 활약을 하고 있는지와 전문적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한 국가 산단 TF 등 별도 조직 결성 필요성 등에 대한 안동시의 입장과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동시는 투자유치과의 투자유치팀과 국가산단 조성팀을 구성하여 국가산단 조성과 기업 유치를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에 안동과 함께 국가산단 후보지로 선정된 전국 15개 지구 중에 우리 시가 가장 먼저 예비 타당성 신청에 들어가고 현재까지 기업 MOU 6건을 포함하여 입주 수요 320%를 확보하는 등 업무는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 상황에 따라 담당 부서의 규모를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는 효과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그리고 언급하신 TF단과 유사한 기능을 하는 조직인 안동시 투자유치 자문위원회가 현재 구성되어 활동 중에 있습니다. 안동바이오생명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선정에 따라 기업 유치를 통한 안동의 미래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2023년에 출범한 투자유치 자문위원회는 정관계 인사, 기업인, 교수, 연구기관 임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민간 네트워크를 활용해 안동의 특화 산업인 바이오 분야를 중심으로
유망한 기업을 안동으로 유치하기 위해 활동 중입니다. 투자유치자문위원회를 적극 활용해 안동 바이오생명 국가산업단지가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산단 실제 유치 현황 및 계획 대비 실정과 향후 예타 통과 가능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당초에 100% 이상의 수요를 확보하는 것이 목표였지만 LH에서 수행한 KDI 조사 방식에 의한 입주 수요 조사 결과 MOU 포함 320%의 수요가 확보되었습니다. 기대 이상의 입주 수요는 저렴한 분양가와 고속도로와 인접한 입지 여건 등 기업이 매력을 가질 만한 요건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지난 5월 LH가 안동 바이오생명 국가산업단지의 사업성 평가를 위한 내부 경영 투자 심사를 큰 보완 사항 없이 통과하였기에 일정 부분 이상의 사업성이 확보되었다고 볼 수 있고 국토부에서 신속 예타를 추진할 만큼 안동시는 타 지자체와는 다르게 입지와 관련한 애로사항이 없고 충분한 입주 수요조사 결과를 감안하면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안동시 기업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는 무엇이며 기업에게 매력적인 조건이라고 판단하는지 더욱 획기적이고 혁신적인 지원책 마련은 어려운 것인지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에 지정된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가 전국 15개 지구에 이르고 있고 2018년도에는 전국 7개 후보지가 지정되어 있는 만큼 국가산단도 지자체 간 기업 유치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안동시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입지시설 보조금, 대규모 투자보조금, 조세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량기업 유치를 위해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깊이 공감하며 투자 규모에 따른 부지 장기 임대, 각종 원인자 부담금 감면 등 다각적인 인센티브 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한편 지난 2월 산업통상자원부에 바이오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공모사업을 신청하였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특화단지에 선정되면 입주 기업의 기술개발 지원, 생산성 향상, 국공유재산 사용 및 대부로 감면 등 다양한 기업 지원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기 때문에 기업 유치에 큰 인센티브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해 국가산단 조기 활성화를 위한 대규모 기술개발 지원 사업인 첨단산업, 테크허브 지정 등 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을 위하여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발전특구, 그로컬 선정 등 지역 특화 인재 양성을 위한 기반이 마련되었는데 이를 국가산단과 연계하여 인구 유출을 방지하고 지역 발전을 위해 안동시가 구상하고 있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국가산단은 원도심과 도청 신도시를 이어주는 행정, 경제 발전 축으로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원도심에는 국가산단 운영에 필요한 각종 자원 및 시설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물산업 클러스터 조성, 물산업 지원센터 등을 유치하여 우리 시의 새로운 먹거리 사업을 진행하고 국가산단과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청 신도시에는 각종 연구시설과 연계하여 산학연이 연결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가산단과 더불어 통합신공항이라는 새로운 기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통합신공항과 연계한 물류망 구축을 통해 지역의 새로운 발전을 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통합신공항을 통해 우리 시에 방문한 바이어들은 관광 거점 도시인 우리 안동의 매력에 흠뻑 빠지게 될 것입니다. 문경 안동선의 조기 구축도 우리 시의 발전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국가산단의 기업 유치를 통해 인구 증가에도 활력을 찾을 것입니다. 인재 양성을 통해 인력을 공급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근로자를 지역에 정착시키는 것입니다. 기업에서도 생산 인력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근로자 친화적인 정주 여건 조성을 통해 단계적으로 근로자들의 정착을 지원 유도하겠습니다. 우선 국가산단 전용 근로자 기숙사를 조성하고 산업단지 근로자 기숙사 임차 지원 사업을 통해 기숙사 비용을 지원하여 근로자들의 조기 정착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일터 환경이 청년 고용을 크게 좌우하기에 산업단지 지원시설 부지에 근로자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의료, 문화, 유통, 판매 시설을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우리 시의 다양한 인구 정책과 연계하여 결혼, 출산, 육아 등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게끔 유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국립안동대학교 의과대학 유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령 인구가 많은 경북 북부권은 의료 불평등 심화로 삶의 질이 저하되고 이에 따라 인구 유출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전국 최다 인구 감소 지역인 경북 북부권역의 보건의료 여건 개선과 지방 소멸 방지를 위해 경북 유일의 국립대학교인 국립안동대학교 의과대학 신설을 민선 8기 공약사항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의대 유치는 경북 북부 지역 공공의료 강화는 물론 청년 인구 유입, 일자리 창출 등 지역 의료 산업 창출로 연결되어 지방 소멸을 극복할 수 있는 한 방편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먼저 그간 안동시의 의과대학 유치 노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의과대학 유치 및 대학병원 설립을 최우선 주민 수건 사업으로 손꼽고 2022년 민선 8기 공약사항으로 선정한 이래 2023년부터 지금까지 토론회, 캠페인, 조례제정, 대규모 범시민 글기대회, 홍보물 제작, 배부 등을 통해 시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활동을 꾸준히 해왔습니다. 5개 국립대학교 연합 공동포럼, 대한민국 시도지사 협의회, 경북시장군수 협의회, 인구 감소 지역 시장군수 구청장 협의회의 정책 제안, 경상북도 보건복지부 방문, 특집기사 게재 등을 통해 대외 유치 활동도 활발하게 이어왔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경북 전남도지사 공동 건의문을 발표하고 대통령, 국회의장, 안동 방문 시 안동대 의대 신설 건의 등 대정부 활동에도 매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역 의대 신설에 대한 정책 파급력을 키우기 위해 전남 목포시, 경남 창원시 등과 상시 소통 교류하면서
지자체 간 네트워크 구축에도 심려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과대학 유치 노력과 향후 유치 전략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의과대학 설립을 규정하는 법규가 없어 대학 정원 중 의대 정원은 보건복지부가 교육부에 보건의료 관련 정원을 내려주면 교육부가 이에 맞춰 대학별 정원을 배정하는 방식으로 의대 정원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올해 2월 6일 보건복지부에서는 1998년 이후 3,058명으로 동결되었던 의대 정원을 2,000명 증원한다는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이는 기존 지역 국립대와 정원 50명 이하 소규모 의대 중심으로 증원하는 방식으로 이번 발표에서 아쉽게도 지역 의대 신설은 포함되지 못했습니다. 이번 증원에 의대 신설이 포함되지 않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우리나라는 타 국가에 비해 의대가 많은 편으로 신설보다는 지역 의대 졸업자가 지역에 거주하면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여건 개선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존 의대 위주의 정원 확대가 지역 공공의료 수준 향상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 만큼 정부의 경북 북부권 거점대학인 국립안동대 의과대학 신설을 계속 건의해야만 합니다. 안동은 다른 지역과 비교했을 때 지방 최대 규모의 안동병원 등 종합병원이 다수 있습니다. 이를 수련병원으로 활용한다면 최소 비용과 시간을 들여서 추진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는 이러한 장점을 의대 유치의 핵심 전략으로 삼고자 지난 3월 안동병원, 안동의료원, 성속병원과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앞서 의원님께서 언급하셨듯 목포시와 포항시는 의대 유치 전담팀을 설치하고 대내외 활동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우리 시도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대 유치를 위한 안동시의 전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에는 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위한 법률 제정 등 지역 의료 인력 수급을 위한 제도를 마련할 것을 꾸준히 건의하겠습니다. 인구 감소지역인 경북 북부권역 보건의료 개선을 위해서 경북 북부권 지자체를 대상으로는 국립의과대학 유치 당위성 홍보와 공감대 형성을 통해 공동 유치 등 협력 방안을 이끌어내겠습니다. 또한 국립안동대학교를 중심으로 안동시 의회, 국회의원, 경상북도 인근 지자체, 관련 기관, 단체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긴밀히 협력하여 의과대학 유치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 의회와 힘을 합쳐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과 지역 발전을 위하는 일에 집행부와 시의회가 이견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2023년 2월 안동시의회 안동대학교 국립의과대학 설립 공동협력 선언식을 시작으로 경상북도 의회, 안동시 시의회 간담회, 안동시의회 국립의과대학 설립 촉구 결의안 채택, 국립안동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및 추진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등 시와 시의회는 지역을 위해 같은 행보를 해왔습니다. 안동이 경북의 선진의료 중심지로서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경북 행정 수도로 완성될 수 있도록 시와 의회가 서로 협치하여 함께 의대 유치를 이루어냅시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균 의원님, 시장님 잠깐. 정균 의원님 보충 질문 하시겠습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으므로 안동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종결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리를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재갑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재갑 위원입니다. 심사 보고 드리기에 앞서 심사를 하는 과정에 대한 소회를 좀 한 말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본위원에게 이번 결산 심사는 계산해 보니까 한 33번, 33번째 한 것. 그런데 사실 이번 결산 심사는 참 뜻깊은 결산 심사였다는 말씀을 하나 먼저 드리고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정말 열정적으로 관계 법령, 조례 규칙 등을 정말 학습하시고 결산 심사를 열정적으로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틀 짧은 시간이었지만 마지막 순간까지도 정말 치열하게 토론하고 의회가 정말 주도적으로 혁신할 수 있는 시정을 이끌어 보자고 하는 이런 열띤 주장들을 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우리 김세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안유한 의원님, 원기윤 의원님, 박치선 의원님, 김호석 의원님, 김경도 의원님 정말 수고하셨고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퇴직을 불과한 열흘 놔둔 우리 장기재직 휴가 중임에도 불구하고 신동보 부시장님은 결산 우리 심사장을 직접 찾으시고 정말 성의껏 오셔서 우리 결산 심사하는데 정말 최선의 말씀을 해주시는 거기에 대해서도, 그리고 마지막까지 우리 결산 심사에 협조해 주신 국과장님께도 다 감사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권기익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2023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 준승인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4일 안동시장에 제출한 본 안건은 소관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6월 14일 본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본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 및 결산검사위원회 검사 의견을 참고하여 추가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상당히 유감스러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매년 지적된 사항에 대해 개선이 의지가 있는지 의문스러웠습니다. 매년 반복된 지적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항목에서 개선점이 보이질 않았습니다. 특히 안동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3조에 따른 금고 운영 규칙 위반 문제, 지방재정법 제5조와 지방회계법 제16조에 명시된 성과계획서, 성과보고서 등을 작성 시 법제화된 양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반한 사례 등의 문제는 결산을 불승인할 수 있는 사유가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예산 불용액, 예비비 불용액 등이 전년 대비 감소한 부분 등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노력도 보았습니다. 앞으로 집행부는 결산 검사에 지적된 개선 및 권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시정 조치할 것을 촉구하면서 본 안건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 회계연도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수록된 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예산 결산 특별위에서 심도 있고 면밀하게 검토한 사항입니다. 이를 해당하시어 심사 보고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심사보관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의원님 계십니까? 이재갑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동시 독립운동 선양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안동시 독서문화진흥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까지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임태섭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임태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건기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문화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동시 독립운동 선양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안동시 독립운동 선양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독립운동의 성지 안동에서 일어난 독립운동가 독립운동 유공자를 대상으로 기념사업, 추모사업 등의 독립운동 선양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로 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기리고 안동시민의 올바른 역사 인식, 확립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안동시 주민자치의 시범 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및 안동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2023년 주민자치의 시범사업 표준조례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 균형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주민들의 참여 보장과 투명한 운영으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안동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은 법령에서 위임한 자율방범대 활동에 필요한 경비 지원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구체화하여 자율방범대의 활동을 증진하고 치안 유지, 범죄 예방, 청소년 선도 등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안동시 공무원 등의 직무 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 비용 지원 조례안은 공무원의 능동적인 업무 수행을 장려하고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업무와 관련하여 법률 방어가 필요한 경우 소송 비용을 지원해 주기 위한 것입니다. 지간서가 안동문화원점 민간위탁 동의안은 SK바이오사이언스의 기부 체납으로 조성되어 안동 시민에게 인문학 확산의 거점이 될 지간서가 안동문화원점을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 위탁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복합적인 문화공간을 안동 시민에게 제공하여 인문학 정신 고양에 기하기 위한 것입니다. 안동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공유재산 관련 자치법규의 정비 권고를 따르고 상위 법령의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포함하여 자치법규의 적법성과 행정의 신뢰도 향상에 기하기 위한 것입니다. 안동시 독서문화진흥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독서문화진흥사업 관련 행사나 사업 시 참가자 등에게 도서상품권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책 읽는 문화 형성과 도서관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를 발의하신 의원님 및 집행부 소관 부서장님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를 참고하여 심사한 결과 안동시 독립운동 선양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을 원안 가결하고 안동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및 안동시 공무원 등의 직무 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심사보건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의원님 계십니까? 배선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동시 독립운동 선양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동시 주민자치위원회 안동시 주민자치의 시범 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동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동시 자유방문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안동시 공무원 등의 직무 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 비용 지원 조례안을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지간서가 안동문화원점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안동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안동시 독서문화진흥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안동시 폭염 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4항 안동시 골목형 상점가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까지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정복순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시위원회 위원장 정복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경기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249회 안동시 의회 제1차 정례회 경기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동시 폭염 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2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안동시 폭염 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최근 지구 온난화로 인해 매년 폭염과 한파가 계속되고 있어 폭염과 한파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시민들의 생명과 건강,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며 안동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설치 및 관리 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도매시장 법인과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공판장의 법적 설립 근거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모순되는 부분이 있어 인용 조문을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안동시 골목형 상점가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협의를 통하여 지역 여건 및 구역 내 점포 특성을 고려하여 골목형 상점가의 요건을 완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료 의원님과 담당 부서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를 듣고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안동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설치 및 관리 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외 한 건을 원안 가결하고 안동시 폭염 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수록된 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의원님 계십니까? 정복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안동시 폭염 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을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안동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설치 및 관리 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안동시 골목형 상점가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23년 6월 12일 제1차 정회에서 행정사무조사 요구서가 본회의에 의결된 이후 12월 19일 제2차 정회에서 조사기간 연장을 거쳐 오늘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마치고 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어 지방자치법 제50조에 따라 의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과 보고를 위하여 안동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운영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송광영 위원장님 발언 때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운영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손광영입니다. 존경하는 건기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사무조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사 특위는 지난 제242회 안동시의회 제1차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안동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운영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에 따라 집행부와 안동시 농수산물 도매시장에 요구한 자료를 바탕으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제64조, 안동시의회 기본조례 제45조, 안동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2023년 7월 1일부터 2024년 6월 7일까지 조사 활동을 했습니다. 안동시 농수산물 도매시장은 도매시장 경매 중단 사태, 정가부류 도매시장 법인 추가 지정 공고 부적정, 도매시장 관리사무소의 기존 운영법인 관리 부적정, 도매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추진 미흡 문제점 등 다양한 문제로 행정의 신뢰를 떨어뜨린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조사 특위는 여러 차례의 조사 활동을 통해 15건을 지적하였으며 대책 마련이 필요한 13건은 시정 요구를 하고 나머지 2건은 개선을 건의하는 등 도매시장의 정상화를 위해 후속 조치를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요구사항에 대해 말씀드리면, 첫째, 제3법인 지정 공고 시 공고일 현지의 자격 요건을 갖춘 법인만 참가하라는 공고가 과도한 제한과 특정 업체 봐주기식 공고가 아닌지에 대한 조치, 또한 평가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계획서 작성 등 투명하고 공정한 평가를 통해 시민들의 의혹을 해소하도록 시정 요구하였습니다. 둘째, 공판장의 지위가 폐쇄된 안동농협이 존재하지도 않았던 이전 승인서를 2022년 1월 경상북도 농산물 공판장 이전 승인서로 반영구적이라 볼 수 있는 공판장 지정에 관한 문제점 등을 철저히 밝히길 시정 요구하였습니다. 셋째, 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한 여러 건의 행정 소홀 사항에 대하여 시정 요구하였습니다. 그 외에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수록된 조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채택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변기창 시장님, 조사특위가 요구한 시정 조치에 대하여 성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최종
승인권자로서 현 상황에 대한 입장 표명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이것이 안동 시민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이며 의무일 것입니다. 이상으로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광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서 채택권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경북 대구 행정통합 반대 견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은 지방자치 본연의 목적과 가치를 지켜 지방의 균형 발전과 자치 행정의 민주성, 효율성을 도모하고 도민의 동의 없는 경북 대구 통합 추진의 중단을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 김선중 의원 외 17명 의원이 발의하였습니다. 본 안건의 대표 발의자이신 김선중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산 풍천 일직나무 지역구 김선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공기구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의 행정통합 논의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북과 대구의 행정통합 추진은 경상북도 도민과 대구 시민의 동의 없이 광역단체장끼리 주고받으며 추진하는 위로부터의 결합에 불과합니다. 단체장이 정치적 계산으로 추진하는 경북 대구 행정통합은 지방자치 행정의 민주성과 능률성을 저하하고 지방의 균형 발전과 국가의 민주적 발전을 도모하는 지방자치 본연의 목적과 가치를 역행하는 발상입니다. 경북과 대구의 행정통합 추진이 중단되지 않으면 신도청을 유치한 경북 북부권은 성장 동력을 상실할 것이며 2027년까지 행정중심 경북도청 신도시 건설은 미완성으로 멈출 것입니다. 그 결과는 안동과 예천을 비롯한 경북 북부권 전체의 소멸로 이어지고 결국 경북 전체의 공멸로 나타날 것입니다. 이에 안동시의회는 의원 전원이 결의로 경북 대구 행정구역 통합 반대를 천명하며 도민의 동의 없는 통합 추진을 즉시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고자 합니다. 그럼 경북 대구 행정통합 반대 결의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북 대구 행정통합 절대 반대, 도민 동의 없는 통합 추진 즉각 중단하라. 경상북도와 대구 광역시의 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2021년 경북 대구 행정통합 추진이 시도민들의 무관심과 반대로 무산된 지 3년 만에 갑자기 부활했다. 경북 대구 행정통합 추진은 시도민의 동의 없이 광역단체장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위로부터의 결합에 불과하다. 경북도지사는 도민의 의견도 묻지 않고 중차대한 일을 서둘러 진행하고 있다. 지방소멸 대응과 균형 발전을 위해 분투하여야 할 시기에 경북 대구 행정통합 추진의 행정력을 소비하는가? 누구를 위한 경북 대구 행정통합인가?
인구 500만 메가시티 단체장의 위상은 높아지겠지만 경북 지역민에 대한 행정의 관심과 지역의 발전 기회는 오히려 줄어들 것이다. 경북 소멸을 가속하는 경북 대구 행정 통합 반대한다. 경북 대구 행정 통합은 지방 소멸 위기 극복의 해법이 될 수 없다. 경북의 행정 기능이 대구로 통합되고 중소도시와 농촌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예산 확보에 불리하게 될 것이다. 경북의 청년 유출과 자본의 도시 집중화가 심화될 수 있다. 특히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신도청을 유치한 경북 북부권은 성장 동력을 상실할 것이며 2027년까지 2,500억 원의 예산을 계획한 행정중심 경북도청 신도시 건설은 미완성으로 멈출 것이다. 지방자치의 목적에 역행하는 경북 대구 행정통합 반대한다. 헌법에서 보장한 지방자치는 존중되어야 한다. 지방자치의 주체는 기초지자체이며 자치행정은 주민 개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현이다. 경북 대구 행정통합 추진은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능률성을 저하하고 지방의 균형 발전과 국가의 민주적 발전을 도모하는 지방자치 본연의 목적과 가치를 역행하는 발상이다. 500만 시도민의 갈등을 조장하는 경북 대구 행정 통합 반대한다. 경북을 흡수한 500만 대구시가 될 가능성이 있다. 행정 통합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갈등은 500만 시도민을 극한 대립으로 이끌 것이다. 시작은 행정 통합이지만 결과는 민심 분열로 끝날 것이다. 경북도청 이전 8년 아직 경북도청 신도시 건설을 완성하지 못한 채 경북 대구 행정구역 통합을 논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경북도지사는 우선 10만 인구의 자족도시 경북도청 신도시를 완성하고 경북 북부 지역 균형 발전에 집중하여야 할 것이다. 이 안동시의회는 경북 대구 행정구역 통합 반대를 결의하고 도민 동의 없는 통합 추진을 즉시 중단할 것을 아래와 같이 촉구한다. 하나, 경북권 소멸 가속하는 경북 대구 행정통합 결사 반대한다. 하나, 경북도지사는 경북도민의 동의 없는 경북 대구 행정통합 추진을 즉시 중단하라. 하나, 경북도의회는 의결권 행사로 경북의 정체성과 도민의 자존심을 보장하라. 하나, 국회는 국민 분열 이야기하는 경북 대구 행정통합 반대하고 균형 발전과 지방자치의 가치를 존중하라. 2024년 6월 19일 안동시 의회 의원 일동.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김선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경북 대구 행정통합 반대 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그 밖에 정리를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이번 정리에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그동안 바쁘신 가운데도 결산 심사 등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에게 감사드립니다. 부대 의회 전반기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우리 동료 의원님과 존경하는 우리 안동 건기창 시장님과 1,500여 공직자에 대해서 한 말씀 올리자고 합니다. 존경하는 안동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동시의회 부대 전반기를 마무리하면서 지난 2년간 여정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목표를 함께 다짐하고자 합니다. 먼저 부대 전반기 동안 우리 안동시의회가 이룬 성과를 돌아보며 모든 의원님들의 헌신과 열정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안동시의회는 지역 경제 활성화, 복지 증진, 교육 환경 개선, 교통 및 인프라 확충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안동시의 발전을 이끌어내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특히 의원 여러분의 활발한 의정 활동과 더불어 시정 질문과 5분 자유 발언을 통하여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여 집행부의 견제와 감시를 충실히 수행하였습니다. 이런 성과들은 모든 의원님들의 협력과 공감 그리고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었기에 가능하였을 것입니다. 안동시의회는 코로나 팬데믹의 시기를 극복하고 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과 경기 침체 위기를 넘어서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고, 이 과정에서 우리 안동 시민들의 강인함과 지역 사랑을 확인하였습니다. 물론 이 과정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때로는 집행부와 의견 차이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지만, 이런 과정을 통하여 우리에게 더 나은 정책을 마련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후반기에도 우리는 더 많은 과제와 도전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전반기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지난 2년 동안 함께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들과 안동시의회를 지지하고 성원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협력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제 부대 지방의회 전반기를 마무리하며 후반기에도 더욱 노력하는 안동시의회가 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49회 안동시의회 제1차 정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